너무 제가 팩트를 지금 초장부터 말씀드려 좀 죄송한데요. 이미 물려 있어요. 이미 물려 있어서 지금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물타기 정도. 근데 물타기 할 돈도 딱히 없어요. 지금. 그래서 물타기를 해도 티가 안 나요. 결국 뭐냐? 물타기 할 돈이요. 그냥 허공에다 날리는 지금 느낌이고요. 사실 물타기 할 메리트 있는 가격대는 아닙니다. 이 가격대가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딱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과열 시장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라인 여러 가지 라인이 있겠지만은 좀 저점이다라고 생각될 만한 지점도 아니고요. 현재 시점이 그렇다고 막 과열된 시장도 아닙니다. 정말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마저 모조리 그냥 홧김에 이제 감정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요. 그렇게 장기 투자하신다고 하지만은 이 시장이 장기 투자한다는 거짓말쟁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현금을 다 소진해버리면 정말 우리가 써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때 2018년 말, 2019년 초, 그리고 2020년 초 3월 이때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정말 기회가 있을 때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오죠. 왜? 이미 홧김에 다 그냥 정말 이제 습관적으로 해서 다 이제 현금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정말 기회 보면 그냥 넉넉히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이 그랬고요.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 2018년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때 지나고 나서 하락장인 줄 알았습니다. 뻔히 이거 하락인데 왜 그거를 몰랐겠냐, 바보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막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쭉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락장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과 같은 하락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려간 게 하락장은요. 이렇게 아주 정직하게 내려가지 않고요. 내려갔다 튕겼다, 내려갔다 튕겼다, 내려갔다 튕겼다, 내려갔다 튕겼다, 내려갔다 튕겼다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체감상으로 느끼기에는 하락장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반등이 있기 때문에, 자꾸 희망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 버티는 거거든요. 이걸로 벌써 크립토 몇 년 투자했다, 뭐 몇 년 투자해가지고 지금 이 시장에 남아있어서 뭐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자부하시는 분들, 아주 자랑하시는 분들은요, 이때도요, 다들 의심을 했습니다. 이때 대부분 90%, 제가 느끼기 90% 이상의 투자자들이 느끼기 정말 비트코인 망했냐. 이때 이제 정말 삼각수령 희망 고문의 끝을 막 해가지고 더 내렸을 때는요, 정말 좌절의 끝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나고 나서야, 난 지금 뭐 과거를, 뭐 미래를 알고 뭐 과거에 그때 투자했다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시는 거지, 사실은 대부분 다 쫄았습니다. 그냥 물렸기 때문에 투자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톡방에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쩌면 물린 것이 행운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시장은 물리지를 않으면요, 어차피 공부를 안 하고요, 물리지를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물리지를 않으면 개수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이상한 시장이죠. 참 이상한 시장입니다. 참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물리고 공부하는 시장이고요. 물려서 돈을 버는 시장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상한 알트코인 골라버리면 영원히 구조되는 오지가 않습니다. 이때도 계속 상승한다는 희망회로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바램은 어떤 겁니까? 결국 올라간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예전에는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그게 저한테 돌아온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내려가더라도요, 어차피 뭐 조치를 다들 거의 대부분 안 취하시고요. 내려가면 스트레스 받아서 짜증나서 또 안 봅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내려간다는 말은 모두에게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지금 여러 방면에 뭐 이런 정보를 습득을 하실 텐데 거기 내려간다는 얘기가 거의 없죠. 왜냐면 해봤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해도 뭐 본전이고요. 만약에 틀리면은 또 엄청난 욕을 먹기 때문에 결국 이 시장에서 이제 많은 분석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올라간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냉철하게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돈이 여기 있다 보니까, 우리 돈이 여기 들어가다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대부분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시장은 내 욕심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개수를 얼마 가졌냐, 남들 개수가 되게 궁금하고요. 남들 얼마 투자했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게 정말 궁금해서요. 그 남들만큼 맞춰야 됩니다. 이 욕심이 이제 생기다 보면은
정말 이 내 분수에 맞지 않는 10개를 투자할 사람이 100개를 투자 이런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죠. 이런 투자가 사실은 상승장에는 매우 좋습니다. 뭐가 좋냐? 이미 매집한 사람들한테요. 왜냐하면 여러분 톡방들 이런 어떤 특정 코인에 대한 톡방들 다 들어가 계시겠지만 뭐 텔방이라든지 들어가 계시겠지만은 거기서 나쁜 얘기 하는 사람 거의 없죠. 왜냐하면 다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나쁜 얘기하면 다들 다 손해잖아요. 그 톡방인 사람들. 그래서 다 장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전부 다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좀 요즘 느낀 게 어떤 거를 느꼈냐면요. 좀 언급을 하니까 언급을 하고 갑자기 이것이 원래 기존에 있었는데 이 크립토 하던 사람들 원래 알고 있었어요. 원래 알고 있었고 가격은 테라는 계속 올라갔었어요. 아시다시피 계속 올라갔었는데 이게 웃긴 게 계속 올라갔는데 마치 거기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냐. 이게 진짜 많이 일어나는 패턴이거든요. 분석하는 분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듯이 해가지고 막 이제 방송을 쏟아냅니다. 근데 웃긴 게 전 느낌이 좀 쎄했거든요. 왜냐면 안 하시던 분들이 하기 시작했고 이미 가격은 올라갈 대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더 한다.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근데 웃긴 게 여기서 언급을 계속 하고 난 다음에 그 언급할 때가 거의 꼭지였어요. 네. 근데 이게 이런 패턴이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2021년이 좀 큰 불장이었잖아요. 그거를 좀 돌이켜보면은 되게 이런 패턴이 되게 많아요. 즉, 원래는 다 존재하고 있고, 투자할 사람들은 다 투자하고 있어요. 이미 할 사람 다 하고 있는데, 이제 말하는 사람, 정리해서 분석하는 사람이 그게 처음 본 거예요. 분석하는 사람만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기해하고, 희망이라고 하고, 이게 막 미래라고 위치고. 근데 가격은 가격대로 있는 거고. 오른다고 희망으로 계속 돌리고. 이게 진짜 이 시장에서 가장 많은 패턴이고요. 이런 걸로 통해서 빠져나갈 사람들은 그 사이 다 빠져나간 것 같더라고요. 되게 똑똑하신 분들은. 되게 잔인해요. 되게 잔인한 것 같아요. 크립토 시장은 정말 잔인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분들은 계속 희망으로 돌리는 거예요. 코인들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패턴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어떤 거 왜 오르나요? 나중에는 왜 떨어지냐고 이제 물어보고. 이미 호재는 다 지나오고. 이런 식의 패턴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런 패턴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이건 계속 될 것 같아요. 이런, 그러니까 호재들.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의 호재를 좀 기억하자고 있었죠. 톡방에서도 좀 말씀드린 세 가지의 호재 기억하자. 첫째는 이 엘살바도르 같이 국가 단위에서 비트를 지금 법정 통화로 채택하는 이 모습, 요거 기대하는 거. 두 번째, 기업 단위에서 암호화폐를 좀 채택하는 모습. 같은 테슬라가 견인했었죠. 테슬라가 작년에 견인했었고, 올해는 뉴스 나온 게 이제 구글 클라우드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움직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기대하는 것이 현물 ETF인데, 이 현물 ETF 같은 경우 국가 단위 비트코인, 기업 테슬라, 구글. 근데 제가 보기에는 1번, 2번보다 3번의 가능성이 당장은 어려울 것 같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현물 ETF라는 것이 이미 선물 ETF가 작년에 됐었잖아요. 승인이 났었잖아요. 그 다음 땅이 현물인데 이 현물이라는 녀석은 선물보다 좀 더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막 규제되고 침체되고 이런 상황보다 조금 오른 추세 있을 때 이때 승인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때 그래서 당장 뭐 현물 ETF가 되면 매우 좋겠지만은 너무 많은 당장의 뭐 빠른 승인 이런 기대를 하면은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미 연준의 스테이블코인 성장 잠재력과 뱅킹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암호화폐 하락 시 투자자는 스테이블코인 보유를 선호하며 이는 시장 침체 시 스테이블코인이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첫째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 언급이 있었구나 라는 단순한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 하나.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해석. 우리가 지금 온체인 데이터 하면서 많이들 보셨을 건데 저는 온체인 데이터를 뭐 좀 걸러서 봤는데 좀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여태까지 좀 봤었던 게 있었죠.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이다. 온체인 데이터는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의 양이 뭐 계속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뜻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첫째는 더 매수를 한다.
더 매수를 한다. 당장 더 매수를 한다. 이런 아주 좋은 상승적인 관점을 가지면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현재의 장세가 위험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안전하게 스테이블로 한다. 스테이블로 보관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뭐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은 하나인데 해석은 여러 가지. 뭐 세 번째, 네 번째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라는 것이죠. 이미 그 답정너라는 거죠. 시드라고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리라 생각되고요. 암호화폐, 특히 한국 쪽에 엄청나게 성공한 VC이고요. 2017 사이클 그리고 2021년에 이미 다 거의 이제 증명이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그때는 의심을 했지만은 이미 이제 전 작년쯤에 이제 해시드의 포트폴리오는 다 증명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반론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당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도 텔레그램에 공유를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1년 초기 그 당시에 이 해시드 대표가 2021년 암호화폐 장세를 전망을 한 적이 있었죠. 2021년을 전망을 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한지를 전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22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딴 거 다 제껴놓고요. 결국엔 솔직하게 어떤 겁니까?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될 건데, 그래서 올해 전망 어떻게 될 건데, 그거를 이제 궁금해 하실 건데, 요즘 가격 측면에서 보자면 가상자산 시장 흐름이 좋지 않다. 올해 하락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격과 별개로 펀더멘탈은 우상향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저는 이 말이 이 큰 크립토 투자라는 큰 VC의 대표로서는 딱 적당하게 말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딱 적당하게. 등에 따라 가격 하락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시장의 펀더멘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냐 했을 때, 물론 유동성 측면에서 가격 하락으로 영향을 받는 요소는 분명히 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시장이요, 뭐 어떤 분은 탈주식, 디커플링, 그러니까 주식하고 이 암호화폐가 디커플링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 얘기는 저기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주식은 내려가요. 주식은 내려가는데 코인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이런 뭐 디커플링을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현재까지는 이런 얘기 주장하시는 거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희망이죠. 이건 희망. 그러면 디커플링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요, 그 어느 때보다 이 나스닥, S&P 500과 연동성이 현재는 커플링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코인과 주식이요. 폭락할 때 같이 폭락했잖아요. 202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때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주식이 먼저 올라가죠. 그리고 코인 좀 뒤늦게 올라갔다가 빠질 때는 얘가 같이 빠져요. 주식 빠지면 같이 빠져요. 현재는 커플링입니다. 디커플링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데, 디커플링 될 때 디커플링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 현상이 벌어지고 날 때 그때는 디커플링이라고 하면 됩니다. 미리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달러 있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지. 누가 코인부터 갔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는 이제 희망이죠. 무너지는 건 또 이렇게 무너지는 거고. 그래서 좀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이제 좀 기본적인 얘기죠. 장기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인데요. 뭐 인터넷 산업이 1998년 초를 지나고 있는데 거시경제가 조금 좋지 않다고 해서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뭐 닷컴 버블 뭐 저쩌고 했지만 이것이 뭐 나중에 되면 뭐 살아난 기업들은 뭐 살아남았다. 그래서 결국 장기적인 얘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가 그렇게 도움은 안 돼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뭐 이렇게 빠졌다가 결국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걸 지금 다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요 촘촘하게 해가지고 요 부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투자자들에게는 이거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데 거짓된 장기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만 장기 투자자 해놓고 지금 가격 조금 빠지니까 다들 도망가가지고 그런 분들 되게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다 중요한 거죠. 아무튼 이런 얘기는 이제 장기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올해 가상자산 시장이 가격 면에서는 하락할 수 있어도
펀더멘털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거 진짜 진지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좀 많이 몇 분은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스테이블 코인 주목하자. 그 근거를 이제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자, 스테이블 코인 투자,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시대가 온다 해서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진짜 사시는 분이 계실 거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이게 연관이 있어서 가치가 오르는 코인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이 계실 거다. 그래 놓고 나중에 내 코인의 가격이 왜 안 올라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야, 그거 너 왜 이렇게 그거 오바해서 얘기하냐? 진짜 그런 사람이 있냐? 이러시더라고요. 제가요, 이런 거를 그냥 얘기하겠습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고, 진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분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적지가 않아요. 정말 댓글이 적지가 않았어요. 스테이블 코인 어디 사냐고 그러시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근데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줄 알고 웃으시는 분들 계셨는데요. 이렇게 이 부분을 지금 보시고, 아이고, 저 또 우스운 소리 하네 이러시는 분은 좀, 여기 좀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력이 빠른 사람들도 있고요. 이해력이 좀 부족한 분들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나갔다고 생각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런 분들도 그냥 사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진짜 그냥 사는 분들 진짜 많아요. 어떤 코인이 있으면요. 그 수십 년, 수년, 수십 년 동안 모아놓은, 피 땀 흘려 모아놓은 거를요. 그냥 몇 초 만에 그냥 덥석덥석 하시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분도 많기 때문에 이거 진짜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이런 분도 많다는 거죠.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빠른 분들이 먼저 뭔가를 선점을 해서 그 다음에 붙잖아요. 사람들이 막 붙어가지고 시장이 갑자기 커지고 갑자기 뭐 이해 못하던 분이 이해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가 위험한 구간이야. 이해를 못했던 분이 갑자기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막 기존에 했던 분들 막 가르치기 시작하고 다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서 마음속에 깊이 좀 담아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